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이번에 10월 2일날,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소송법이 이제 시행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죠?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해왔던 형사소송법에 큰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검사의 직접 수사가 날라가요. 그죠? 검사가 어쨌든 수사 안 합니다, 이제. 그렇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고, 보완 수사를 요구한다던가, 재수사를 요구하는 거로 끝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다 누가 한다? 경찰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이번에 바뀐 걸 좀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한번 좀 봅시다. 자, 형사사법체계의 용어 및 권한, 구조, 중대한 변화를 반영한 이제 신고 대조표에 대한 얘기인데, 검찰청 용어를 공소청, 그리고 그 하위 조직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경찰관의 수사 책임과 검사의 지휘 및 협력 역할을 명확하게 제정해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또 볼게요. 여기 안에 뭐라고 나왔는지. 자, 봅시다. 수사 권한 및 용어의 재편. 공소기관 명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자, 요렇게 세 개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195조를 개정하여 검사와 경찰 간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공판 유지 책임은 검사가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197조를 개정해서 사법경찰관이라는 것을 경위 이상의 계급을 가진 경찰관으로 정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수사 절차 및 감독. 자, 197조 2는 보안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을 도입하여 경찰이 요청받은 보안 수사를 연장 승인 없이는 1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그죠? 저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한을 정해놨다는 거야. 제244조의 6은 경찰관이 피의자 신문 전 과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며,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청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경찰이 신문 과정을 기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만일에 요청이 있다면은 그 요청 시에는 반드시 녹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245조의 8은 검사가 사건 기록을 송치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요. 경찰은 해당 재수사를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됩니다. 3개월이 중요해. 그죠?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형사 절차 나왔는데, 자, 봅시다. 245조 11은 고소인 등이 6개월 이상의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했다. 요거 좀 특이할 만하죠. 그죠? 고소를 했는데, 그죠? 6개월간 아무 얘기가 없어. 수사 진전이 없어. 그죠? 예? 그리고 수사를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 저번에 장윤기 사건처럼 지네끼리 피의자의 부모가 경찰이라 그래갖고 실실 봐준다든지 아니면 딴짓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5조의 12는 고소인 등 제245조의 7에 따른 이의 제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 관련 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고소를 했단 말이야. 고소를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고 뭐 진행 사항도 얘기 안 해주고, 응? 어떤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죠? 고소인은 궁금하겠죠? 그 열람도 해봐야, 관련 기록을 열람도 할 수 있고 등사, 복사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46조의 2 검사의 객관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기소 및 공판 유지 과정에서 검사가 중립성을 유지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도록 함. 이건 맨날 하는 헛소리죠. 그죠?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 봅시다. 또 그 다음에 또 큰 변화가 있는데 재정신청 아시죠? 고소인이 고소를 했어. 근데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법원에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검찰청이었죠. 지금 이제 공소청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 사건을 받아달라. 그 의미에서 하는 거거든. 쉽게 얘기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 안 한 사건을 강제로라도 공소 제기해서 재판대에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예? 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개정하는 수사 문서의 기록 및 관리를 위해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 의무화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했다. 그래서 요거 이름 좀 알아두셔요. 이거 중요합니다. 수사문서의 기록 관리를 위해서 뭐를 도입했다고?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의무화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든 검사가 됐던 어쨌든 요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에 기록을 다 남기라는 거예요. 무슨 사건 기록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제 494조 기존 검찰청 직원이 담당하던 형 집행 및 법무행정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소청 직원의 새로운 의무를 규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큰 줄기 어쨌든 이렇게 봤고요. 요거는 이제 됐고 지우고 이제 신고 대조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검찰청 더 이상 없어요. 검찰청이라는 요 단어가 지금 날라갔단 말이야. 네? 그래서 어떻게 됐다?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지청이라고도 하고. 자, 여기 59조 2에 보면은 재판 확정 기록의 열람 및 등사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누구든지라고 나와 있죠? 그죠? 누구든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권리구제나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이런 기관에게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요즘 인터넷 검색하면 웬만한 거 다 나오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어쨌든 검찰청이란 단어가 이제 없어졌어. 그죠? 날라간 거야. 여기 전부 다 그래서 공소청, 지청 이런 단어가 등장하죠? 그죠? 길게 설명할 것도 없고 어쨌든 날라갔다는 거야. 그죠? 예.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보자고. 검사에 대해서 그러면은 서류를 송달할 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검사가 속한 뭐예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다가 송부하래요. 그러니까 검찰청이란 말을 이제 쓰지 않아. 공소청이라 그래요.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 설명을 좀 더 드려본다면은, 잠깐만 계셔봐. 자, 이렇게 좀 보자. 조금만 계셔봐. 자, 여기 한번 보자고. 조금만. 자, 이렇게 보자. 이거 너무 글씨가 좀 작죠? 이렇게 되면. 그죠? 이렇게 좀 아까 크게 해볼까? 이거 너무 큰가, 이거? 자, 좀 너무 큰 것 같다. 자, 봅시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 그죠? 이번에, 그죠? 가장 큰 변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일단, 뭐가 날라갔다? 검찰청이라는 말이 날라갔어. 날려버렸어요. 없앴어요. 없애버렸고, 두 번째, 그죠? 검사라는 용어는 존재해요. 존재하지만, 이 검사가, 그죠? 검사가 수사를 직접 한다 못한다, 이제? 직접 하지 않음. 자,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수사는 전부 다 지금 누가 한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모든 수사는, 그죠? 모든 수사는
전부 다 수사관이 합니다. 경찰이 합니다. 경찰. 그죠? 경찰이 합니다.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7대 범죄에 한해서 뭐 이제 중수청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있어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또 하나 변화 중에서 우리 경찰 공부하시는 분들 맨날 뭐 증거 파트 공부하다 보면은 312조 생각이 나죠? 그죠? 312조의 제1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잠깐만.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어?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자, 검사 작성의 피신 조서였었는데 이거 날라갔어요. 요 조항이 어떻게 됐다? 삭제가 됐습니다. 자, 요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이번 저기서 압수수색 검증할 때, 그죠? 압수수색할 때 옛날에는 뭐 지네들끼리 뭐 어떻게 했는지 경찰이나 검찰이 뭐 어떻게 했는지 뭐 박스 막 들고 가고 텔레비 보면은 뭐 이지랄하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압수수색했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 영상 녹화 부분이 들어갑니다. 잠깐만, 검증인데 이거. 자, 이거 할 때 어떻게 된다? 무조건 영상 녹화. 무조건 영상 녹화입니다. 그래서 그 바디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그죠? 바디캠 같은 거 이런 거 착용하고 어떻게 된다? 압수수색한다는 거. 요거 좀 알아두세요. 예? 아니면 무슨 영상 녹화 하겠죠. 그죠? 영상 카메라 같은 거로 동영상 촬영을 하겠죠. 그죠? 촬영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이번엔 개정 내용도 뻔히 아시겠지만은 검찰청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개로 쪼개져요. 그죠? 이제 완전히 삭제가 되고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두 개로 나누는데 그 두 개가 뭐로 나눠지냐면은 자, 먼저 하나, 수사 아우 죄송합니다. 자, 먼저 두 개로 나누는데 수사가 있고요. 하나는 뭐예요? 공소. 수사와 공소로 나누어지죠. 그죠? 공소. 자, 그 권자만 붙이면 되죠. 그죠? 수사권, 그 다음에 공소권. 그죠?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거는 뭐예요? 자, 행정부 산하에 일단 수사권 갖고 있는 거는 일단 경찰이 일단 주된 업무. 자, 요거 지금 검찰청 얘기하고 있죠. 자, 두 개로 검찰청이 쪼개지는데 하나는 뭐예요? 중수청. 그죠?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그러죠. 중수청하고, 자, 기소권. 그죠? 기소권이라고도 하죠.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소청. 요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기소권을 갖고 있는 거 요렇게. 그래서 두 개로 크게 쪼개지는데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중수청의 소속은 어디가 되냐면은 이 경우에는 행안부, 그죠? 행안부 소속이에요. 그리고 검사들이 중수청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검사라고 부르지 않고 수사관이라고 불러, 그 양반들을. 여기서는 공소청에서 일하는 검사들은 그대로 검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소속이 어디야? 법무부 소속이야. 되셨나요? 자, 요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예? 기소권이라고 해놓자. 되셨나? 요렇게 좀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청이 완전 날라갔어요. 두 개로 찢어발겨졌는데 하나는 뭐예요? 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중수청,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공소청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두 개로 쪼개지는데 그 소속이,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이고요,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이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런데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이 공소청에서 일하는 검사를 검사라고 하고, 그죠? 우리가 말하는 여기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검사라고 얘기하고, 중수청에서 일하는 검사 있죠? 중수청에서 일하는 검사는
이제 더 이상 검사라고 부르질 않아요. 1급 수사관, 2급 수사관 뭐 이렇게 해서 1급 수사관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일하는 거에 검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 그냥 수사관이라 그래. 수사관. 예? 되셨나요? 수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중수청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쨌든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다 수사관이라고 부르고, 현재 지금 검찰청에서 일하는 양반들 중에서 검사들 중에서 중수청에서 일할 사람을 지금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뽑고 있는데, 너 중수청에서 일할래? 공소청 가서 일할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중수청 지원자가 별로 없답니다. 예. 어쨌든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래서 중수청에서 일하는 사람은 설사 검사 시험에 합격해갖고 검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수사관이라고 불러요. 예. 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와있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검사라는 말이 다 날라가요. 응? 검사라는 말이 다 날라가고, 그리고 공소와 관련된 거는, 그죠? 공소와 관련된 거는 역시 여전히 뭐예요? 검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사와 관련된 거는 전부 다 검사라는 말이 날라가 버려요. 되셨나요? 자, 뭐 예를 들어 여기도 어디 한번 가볼까요? 또 어디가 있냐면은, 자, 잠깐만 좀 계셔봐. 자, 여기 한번 보자. 137조 같은 경우 한번 봐볼게요. 자, 137조를 보면은 예전에는 137조 예전 조항이야. 구속영장의 집행과 수색에서 검사 쉼표하고 사법경찰 관리 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바뀐 개정 조문에 의하면은 지금 뭐예요? 검사가 지금 여기 사라졌죠. 이 단어가. 그죠? 사라졌잖아요. 지금 사법경찰 관리로 바뀌었죠. 그죠? 되셨나? 그리고 이번에 137조 개정 조항에서 예전에는 그냥 선차라고 했던 것이 이제 선박과 차량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또 보여드릴 게 뭐가 있나? 그리고 중요한 말이 하나 바뀌었는데, 옛날에 법원에 질서를 담당하던 양반들이 법원경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법원경이라고 이제 부르지 않고 법원 보안관리대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자, 법원경이란 말이 뭐로 바뀌었어? 법원 보안관리대의 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말이 좀 바뀌었다는 거. 그럼 여기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올려놨거든요. 개정 형사소송법. 자, 여기 나와있죠. 아까 제가 설명한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 이렇게 나왔는데, 경위 이상 계급의 경찰 공무원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죠?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보완수사 요구 이렇게 나와있죠. 보완수사 요구. 자, 197조의 2, 그죠? 197조의 2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검사는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검사는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똑같죠? 이건 변함이 없죠? 그런데 지금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송치 사건 이렇게 나왔는데, 송치라는 게 뭐냐면은 혐의가 인정돼서, 그죠? 검찰에다가 서류를 넘기는 거를 송치라 그러고, 자, 불송치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경찰에서 사건을 그냥 종결시킨 걸 갖다가 불송치라 그래요. 검찰이 넘기지 않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여기 좀 내용이 좀 복잡하게 좀 나와있죠. 그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새로 신설된 조항인데, 197조의 3 및 245조 7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자,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완 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자,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 중요한 건 서면으로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자, 여기 중요합니다. 요 시스템 이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그죠? 자, 여기다 기록하라는 얘기죠. 그죠?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되셨죠? 네. 다만이 또 있네요. 자, 보안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 증거물을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작정 그러니까 다 송부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검사가 또 하는 일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검사는 공소청 검사겠죠? 그죠? 공소청 검사야.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의 사건 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안 수사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한대? 검사.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봅시다. 여기 징계 관련된 거 얘기 나오고 했는데, 자, 여기 한번 좀 봅시다. 요거 중요합니다. 자, 사법경찰관은 1항의 보안수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안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죠? 그 결과를 누구에게?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끊으세요. 이 경우 보안수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수사의 결과와 사건 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이죠. 그래서 두 개를 좀 기억해 놓으세요. 자, 뭐하고 뭐예요?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 기록을 송부하렵니다. 누구에게? 검사에게. 예? 검사에게 송부한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 이내, 보안수사 요구 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자, 수사하고, 그죠? 그리고 뭐뭐를 송부한다고요?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 기록을 송부한다고 그랬어요. 자,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보안수사 연장에 대해서 좀 봐봅시다. 보안수사 연장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여기 쭉 나와 있는데 뭐냐면은, 자, 사법경찰관은 사항에 따라 보안수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안수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때에는 보안수사 이행 결과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 6항에 따라 보안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보안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 예? 의견을 제시하고, 그죠? 사법경찰관이, 죄송합니다.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검사가, 그죠? 보안수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보안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답니다. 누가? 검사가. 예? 검사가 연장하는 거야. 근데 아까 전에 보셨지만은, 보안수사 했을 때, 자, 얼마 내에 경찰은 수사를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거지만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봤을 때 검사가 봤는데, 그죠? 좀 아까 뭐가 좀 이상해. 그죠? 좀 연장이 더 필요해서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6항에 따라서 보안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여기 또 볼게요. 사항의 전단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건이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안 수사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 자, 그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 범위 내에서 보안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답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그리고 또 간혹 그런 경우도 있죠. 경찰 중에서 개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각급의 공소청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자,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공소청장이 봤는데 해당 경찰이 개기는 거야. 이유 없이 보안 수사 관련돼서 요구에 따르지 않고 자꾸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건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보안 수사를 했는데 그죠? 적정한 보안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저 장윤기 사건처럼 서로 형님하고 하면서 경찰들끼리 서로 아는 사람인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답니다. 요거 별표 하나 해 놓으셔요. 알아두십시오. 요런 것이 신설됐어요.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봅시다. 또, 송치 요구를 받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사법경찰관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하거나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를 지정하여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후단이 신설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 꼭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상급 수사관사를 지정해서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되셨고 이렇게 보면 되고, 수사의 경합은 예전에도 공부하셔서 알죠? 그죠? 그래서 뭐를 둘 수 있다고요? 수사가 경합하게 되면은 자, 범죄 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뭐를 둔다고요? 수사기관 간에 수사권 관할 조정 협의회를 둘 수 있답니다.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자, 근데 검사가 수사에 직접 수사하는 것이 없어졌고 날아가는 것 뿐이지. 자, 이거는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은 수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검사의 체포 구속 장소의 점검, 이거는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매월 1회 이상 자, 어쩐다고 체포 구속 장소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신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요거 좀 한번 봅시다. 요거 신설된 조항인데요. 자, 요거 한번 좀 보자. 199조의 2가 신설됐습니다. 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그래서 예전에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도대체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 경찰이 하는 것도 알 수 없고 검찰이 하는 것도 알 수 없고 깜깜무소식이었는데, 자, 지금 아예 법으로 규정해 놨어요.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지체 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 등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수사나 공소 업무에 대해서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다가 무조건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싸바싸바 해갖고 그냥 지네들 아는 사람 사건이라 해서 봐주고 그럴 수가 없겠죠, 이제. 그죠? 그래서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자, 여기에 뭐 한다? 중요한 건 또 뭐야? 지체 없이 기록 등재해야지 돼요. 그죠? 그래서 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된 사건에 대하여 자, 보안수사 요구 등을 하거나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에 자, 어디다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 등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긴급 체포에 대해서도 조항이 궁금했었죠. 그죠? 검사가 이제 수사 못하니까. 그래서 역시나 다를까 뭐예요? 예전 조항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이렇게 규정하던 것이 이제는 사법경찰관 하나만 딸랑 규정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됐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날라갔어 전부 다. 예. 그리고 근데 영장 청구는 여전히 어떻게 한다?
영장 청구는 그죠? 자,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의 청구로 판사에게 어떻게 돼요? 영장을 받아내는 거죠. 그죠? 어쨌든 검사가 이제 직접 수사하는 건 없어요. 경찰이 다 하는 거야. 뭐 좀 특이한 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예전 조항 205조거든요. 구속기간의 연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예전 거는 수사를 계속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자, 연장한다고 나와 있죠. 자, 이때 누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죠 한다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자, 지방법원 판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 수사 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어떻게 한다?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 구속기간을 연장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현행범인 체포 인도 여기에서도 예전에는 검사가 있었잖아. 지금 날라갔잖아. 없어. 사법경찰관 하나밖에 없어 이제. 다 날라간 거야. 뭐 특별한 얘기 드릴게 아까 전에 큰 골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봅시다. 자, 변사자 검시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그러면 변사자 검시는 여기 보니까 조항에 보니까 검사가 검시한다고 나오는데 이거 수사 아닌가요? 했는데 수사는 어디서부터 수사라고 보냐면요. 범죄사건부에 등재된 이후부터 수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아직 수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검사의 검시, 변사체 검시는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변사자 검시는 누가 한다? 검사가 계속 합니다.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예전에 가장 중요한 거 봅시다. 고소고발의 조항, 그죠? 보면은 예전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 또는 고발하는 거죠. 서면 또는 구술로, 그죠? 근데 지금 뭐가 날라갔어? 검사라는 글자 날라갔죠, 지금. 그죠? 없죠?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됐었죠? 그리고 또 뭐라 나왔습니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을 때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도 뭐예요? 검사에게 빠졌죠 지금? 사법경찰관으로만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피의자 신문과 참여자 나왔는데 여기도 검사에게 나왔는데 검사에게 빠졌죠. 그죠? 그죠? 뭐 제일 중요한 게 피의자 신문 줘서 꾸미는 건데 어쨌든 검사 날라갔다는 얘기야. 검사 없어. 이제 수사 안 해. 그죠? 검사 찾아가갖고 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자, 되셨고 뭐 여기 뭐 중요한 거는 저기 했는데 알아두실 것은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자, 요게 빠졌습니다. 자, 전문수사 자문위원회 참여 요 조항 다 날라갔어요. 삭제해버렸다고 나와있죠? 자, 여러분 재수사 요구에 대해서 잠깐 좀 봅시다. 재수사. 자, 여기 한번 좀 봐봅시다. 자, 여기 한번 보면요. 자, 245조의 8 재수사 요청 등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재수사는 뭐냐면요. 보완수사하고 조금 달라요. 보완수사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됐을 때
검찰에 서류를 피의자와 서류를 같이 검찰에 넘겼을 때 얘기고요. 이 재수사는 뭐냐면요, 불송치 사건이야. 경찰에서 일단 수사가 종결된 다음에 불송치하기로 결정 난 사안을 갖다가, 그죠? 검사가 다시 이거 안 된다, 응? 다시 한번 해라, 이걸 재수사라 그래요. 그래서 보완 수사하고 재수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자, 조금만 계셔요. 조금만, 요 깨끗하게 할까? 자, 여기 한번 좀 봅시다. 그래서 보완 수사가 뭐고, 그리고 재수사가 뭔지. 자, 여러분 또 용어를 왜 달리 하는지 좀 이상하죠, 그죠?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봅시다. 보완 수사, 재수사. 이거는 어떻게 나누냐면요, 검찰의 송치 여부로 나누는 거예요. 검찰의 송치 여부로 나와서, 자, 혐의가 인정되고요, 그죠? 혐의가 인정돼서 송치하게 되면은, 그죠? 송치하게 되면은 어쩐다? 바로 거기에 송치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요구하는 게 보완 수사야. 예? 그죠?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야, 이거는. 근데 자, 송치가 아니라 불송치인 경우 있죠, 그죠?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한 경우에요, 그죠? 이 경우에는 재수사라 그래요. 다시 수사해봐라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하는 거를 재수사라 그래요. 좀 이름이 조금 달라요, 그죠? 응? 자, 이렇게 해볼까? 되셨나? 네. 그래서 불송치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경찰에서 1차 수사 종결한 것이 뭐 혐의 없음, 죄가 안 돼, 공소권 없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좀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송치된 사건이다. 응? 송치라는 것은 피의자와 수사 서류를 검찰에다가, 그죠? 혐의가 인정돼서 넘겼을 때, 그것에 검사가 봤을 때 좀 뭔가 어설프다 이럴 때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송치 사건이야. 송치하지 않았어, 그죠? 그래도 검찰청에 통보는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 경우에 혐의 없음, 죄가 안 된, 공소권 없음. 자, 이런 경우에도 불송치 사건인데, 그러니까 경찰에서 1차 수사를 종결한 다음에, 그죠? 이걸 검사한테 알렸는데, 검사가 무슨 소리 하냐, 너네들 이게 왜 혐의가 없어, 이게, 응? 왜 이게 죄가 안 돼? 하면서 다시 수사해 하는 건 재수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 기준 잣대는 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라고 부르고요. 다시 수사해, 그죠? 근데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해, 이건 뭐예요? 재수사라고 합니다. 자, 그 용어가 조금 달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한번 읽어보자고. 검사는 245조의 5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서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송치하지 아니했다고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송치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뭐예요? 재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죠? 아까 보완 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다시 수사해 하는 거는 보완 수사라고 하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자, 검찰에다가 혐의가 인정돼서 검사에다가 송치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수사해, 보완 수사라 그럽니다. 검사가 다시 수사해 라고 말하는 거는 보완 수사라 그러고,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다시 수사해 하는 건 재수사라고 합니다. 되셨나? 이제 목이 아파갖고 발음이 자꾸 새네요. 혀까지 아파. 목 있는 데부터 혀까지 아파.
이러다가 뭐 문제 생기 건강에 문제 생기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정리해 보죠. 응? 여기 뭐 특별사법 경찰관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번에 또 그러면 이 피해자에 대한 어떤 구제 방안이 별로 없지 않느냐라고 항의가 많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 고소인에 대해서 인정한 걸 또 하나 만드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245조의 11 고소인의 이의제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소인 등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 때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뭐를 할 수 있다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 조사 또는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에 따른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고소인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다음에 위법 부당한 경우, 그죠? 되셨나? 그래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수사관서의 장은 1항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4일 이내에 수사 공무원을 교체, 수사 경과 및 수사 계획의 제시,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뭐라고? 고소인에게 알려주라 그랬어요. 요게 신설됐어요. 응? 옛날에는 고소해도 뭐 경찰이 아유 기다려, 아유 너 이것만 사건이 아니에요, 바빠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의제기 같은 거 하려고 그래도 뭐 그냥 경찰이 지 멋대로 한 경우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없어졌죠. 그죠? 이의제기라는 이 제도를 갖다가 도입했다는 거예요. 상세하게 또 읽어보세요. 제가 올려놓을게요. 법조문. 뭐 재정 신청 관련돼서 저기 말씀드리는데, 자, 예전에는 요 123조하고 124조, 126조 여기 직권남용 관련된 거, 공무원 직권남용 관련된 거였는데, 자, 이제는 어떻게 된다? 여기 전부 다 신설됐어요.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라든지 노인학대범죄, 그 다음에 청소년 아동 대상으로 성범죄,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나와있죠. 장애인 관련돼서 학대 관련된 거,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바로 다 재정신청 대상의 범죄다. 되셨나? 뭐 특별하게 뭐 드릴 말씀은 없어. 거의 뭐 비슷하게 바뀌었는데, 어쨌든 검사라는 단어가 수사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검사라는 단어가 전부 다 날라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특징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327조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새로 좀 약간 바뀌었어요.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 그죠? 이런 경우에 형식 재판으로서 공소기각 판결로 그냥 재판 안 해주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초코파이 하나 훔쳤어. 아니면은 무인 아이스크림점에서 메로나 2개 훔쳐 먹었는데 그걸 절도했다고 공소 제기했다든지 이런 경우.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 뭐예요?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거죠. 그죠? 여기 한번 또 보세요. 쭉 나와 있죠. 되셨고,
자, 그리고 또 알아두실 것, 형사소송법 417조 준항고. 자, 준항고 이게 나와 있죠. 그죠? 변호인의 참여 등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은 뭐예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대 해서 준항고 이거 나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요, 이제 그 재판의 집행은 역시 집행지휘는 여전히 누가 한다? 집행지휘는, 그죠? 각급의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하는 거, 검사가 집행지휘는 하는 거예요. 수사만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응? 집행지휘는 한다는 거야. 자, 쭉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특별히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좀 제가 보기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경 시험 보시는 분은 이거 볼 거 없고, 이거 영상 볼 거 없고, 10월 31일 날 그 경찰대 편입 보시는 분은 좀 공부해 가셔야 되겠죠.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